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네,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제한 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세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지금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안동시 그리고 강원 동해시, 삼척시에 폭염 경보가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또 오후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하시고요. 물 충분히 드시고 더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한 특검법 개정안 오늘 이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될 예정인데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합특검이 기존의 특검들이 하고 좀 그때 좀 미진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거를 찾아보다 보니 네. 일단 특검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특검 수사관들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조금 힘들었고 또 실제 수사하는 과정이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벌써 30일 연장을 2번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더 연장하는 수밖에 없어서 법을 개정할 정도가 이제 됐기 때문에 사실은 특검 조치가 한 게 뭐냐 내지는 기각률이 너무 영장 기각률이 너무 높다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또 예전에는 이미 기존 특검에서 다 무혐의로 네. 또 내지는 영웅으로 내란 상황에서 그렇게 평가받아 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피해자를 입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단 성과를 너무 의식해가지고 무리한 걸 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30일 연장하는 걸 계기로 해서 좀 성과든 성과가 아니든 좀 정리를 조금 잘 해주면 좋겠고 다만 이제 특검이 연장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임대비도 그렇고 사람 운영하는 것도 지금 벌써 몇십 명 또 더 충원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어쨌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좀 정리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수사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특검 수사? 지금 영장 기각률이 한 60% 될걸요. 65%.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리한 수사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희가 보수진에서 볼 때는 홍장우이나 네. 또 그때 수방사 1 경비단장 조성현, 곽종건 이런 분들에게 수사하는 거는 좀 이게 어디 토사구팽 당했나 이분들이 이럴 정도로 우리 쪽에서는 환호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요. 제가 볼 때 이 특검이 지금 세계 특검의 종합 특검이잖아요. 그런데 이 특검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이게 수사와 기소가 통합된 게 특검이에요. 자기들은 수사할 때 인권 보장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게 대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특검은 통합되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해보니까 이게 좋거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다 때려잡으니까. 그러니까 정치 반대 진영은 특검으로 때려잡고 일반 이게 민생 사건은 수사 기소 분리해서 보안소도 안 주고 네. 이게 맞습니까? 선생님 잘못됐다 봐요. 그 말이 좀 잘못된 말인데요. 본인의 말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최 교수님 불가피했다. 이거 무리한 수사다. 어떻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불가피한 게 아니라 해야죠 당연히. 아니 그리고 이번에 수사 대상에 보면 검찰이 봐주기 수사 들어있잖아요. 김건희 씨 관련해서 네. 검찰이 봐주기 수사해가지고 제대로 수사 안 해가지고 봐주고 이제 드러나가지고 다시 이제 특검에서 그걸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심은정 전 검찰총장은 기각이 되긴 했으면 구속영장으로 수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네. 관련된 사람도 수사하고요. 근데 어떻게 검찰에 맡겨 이거를?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특히 검찰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될 때 중립적 상황에 중립적 입장을 가진 특검이 들어가 수사를 하는 것이고 거기서 기소도 하게 해야죠. 그래서 특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검은 안 하는 상황이 제일 좋지만 검찰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특검을 해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게 뭔지 아세요? 김성훈 차장 구속됐잖아요. 네. 체포방해. 그런데 내란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유병호 감사위원 이번에 전 감사위원은 구속됐어요. 이 사람도 지금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지난번 윤석열 정권 때 검찰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수사를 봐주게 해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특검을 해야죠. 근데 이걸 검찰에 맡깁니까? 그러니까 수사 기소가 함께 한다는 걸 문제 삼을 게 아니고 특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 수사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김태호 그분도 구속됐잖아요. 거기는 이제 내란 관련해서 외국에 마치 내란이 정당한 것처럼 홍보하려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구속이 된 상태예요. 그럼 내란 관련된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럼 마칩니까? 계속해서 내란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 지어야죠.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특검을 멈추게 되면 검찰로 넘어가요. 그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냐고요. 특검을 만들어진 이유가 검찰의 수사가 부실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저는 특검은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나경원 그다음에 뭐 김기현 김기현 전 예, 대표. 예. 그리고 원희룡 전 네. 장관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도 지금 그분들이 특검 좀 있으면 수사 끝나니까 버티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버티다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안 하면 버티고 그럼 좀 있으면 특검 수사 끝나겠지 이런 시그널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최진명 교수님 잘 말씀하셨듯이 물론 뭐 좀 영장 기각되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 이번에 유의미한 성과를 낸 것도 되게 많아요. 김성은도 그렇고 유병호도 그렇고 김대기도 그렇고 김태효도 그렇고 네.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인정이 받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심의정 총장 전 검찰총장도 영장은 기각됐지만 그게 뭐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 사람이 뭐 밖에 나가 있다고 해서 증거인멸하거나 도주하겠냐 이제 이게 사실은 핵심이었기 때문에 뭐 혐의 사실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어쨌든 30일 연장 시켜가지고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되고 또 이제 이렇게 힘들게 한 만큼 성과는 이제 정리해서 잘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이게 대표나 최고위원 출마하려면 돈이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 문제도 저는 정말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래는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많았던 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하실 때 정치의 장벽 특히 청년층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에 들어오려면 기타금을 너무 많이 내다 보면 출마를 못 하잖아요. 아예. 네. 그걸 줄여놓은 거예요. 네. 그걸 다시 복원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4배를 줄였다가 4배가 다시 복원이 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 문제는 이 최고위원회인지 전준인지 이걸 결정한 그 기관이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취지 자체가 대통령도 뭐 이번 SNS 글도 올렸습니다만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요.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1년치 연봉 다 하나도 안 쓰고 모아놔야 출마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아예 출마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역들은요 또 후원금 모금할 수 있어요. 근데 현역이 아닌 그 원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모금은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출마를? 그 사람들은 출마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아놓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선관위가 이런 부탁금 액수를 하향하기로 했긴 했는데 이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내렸습니다. 내렸습니까?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2천만 내리기로. 원씩 그러니까 네. 이게 저는 처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시절에 대통령이 대표하실 때 그런 취지로 내려놓은 거를 다시 올리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그래서 오늘 2천만 원씩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게 많습니까? 국가적으로 부동산부터 주식시장 뭐 레버리지 난리잖아요. 네. 그런데 만기 칠남도 그렇지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다 공개적으로 지시해서 대통령이 말을 해야 내린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저는 기타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기타금을 이렇게 두는 건 좋아요. 대신에 우리 일반 선거는 10% 얻으면 50% 돌려주고 15% 얻으면 전액 반환하잖아요. 득표하는 비율에 따라서. 예. 그래서 네. 아무나 넣으면 안 되니까 저는 어느 정도 득표를 하면 그럼 이게 당원들의 지지를 얻은 거잖아요. 네. 오히려 이게 당에 현금이 한 500억 있다 하니 오히려 어느 일정 수준의 득표를 하면 돌려주는 네. 이런 맥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게 그 정청래 대표가 국회의원 1억 5천 모으고 선거 있는 애 1억 5천 하면 3억에 네. 또 당대표 놓으면 1억 5천 더 모은다 하더라고요. 자기 하룻밤에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4억 5천까지 모을 거예요. 아마 그 정민철도 최고위원이 뭐 배지는 없어도 후보 등록하면 얼마 모을 수 있는 걸로 잘 아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이게 그래서 후원금 좀 모으고 또 나중에 일정 득표하면 또 돌려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당무 개입입니까? 이게 그냥 정민철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네. 예를 들어 이게 정민철이 친명이잖아요. 정민철 최고가 만약에 친청이다. 그래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관심 가지고 야 빨리 내리라 울면 이랬을까요? 결국 이것 때문에 정민철 후보가 많이 떴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회적으로 특정 후보 띄우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라고요. 무슨 특정 후보를 띄우게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했던 거예요. 예. 이걸 되돌려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후보를 뭐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 한 건 절대로 아니고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게 잘 좋은 제도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되돌아가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실제로 당무 개입이 아닌 게 민주당 당헌당규제 13장 당과 대통령의 관계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여기 2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 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급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럼 그게 왜 문제가 되고 당무 개입이 되는 거예요, 대체?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건 당무 개입은 아니라고 보는데 당무 개입은 아닌데 사실 좀 타이밍상으로는 저렇게 서정호 변호사 같은 분의 말이 나오도록 한 부분은 좀 있죠. 왜냐하면 정민철 씨가 하필이면 이제 울면서는 너무 슬퍼요, 속상해요 이렇게 말할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또 이제 파악을 하고 얘기를 한 거라서 네. 당무 개입은 아니지만 그런 오해를 뭐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은 좀 있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이 이제 또 저는 그거 대통령이 말한 것보다 더 웃기는 게 바로 민주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2천만 원씩 내릴 수 있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왜 올리는 거예요, 그만큼을. 이거는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올리고 한마디 안 했다고 내리고 이렇게 되면 웃기는 거잖아요. 그거 네. 자체가 꼭 당위여서 꼭 필요해서 그렇게 올렸다는 게 안 맞는다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당에서 행동하는 거 정말로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뭐 대통령이 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청년들이 뭐 후보가 난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고 한다면 특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이 그렇게 큰 정당이라고 한다면 네. 앞으로 청년 정치 키워줘야 된다고 말해놓고는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세워놓고 돈으로 진입장벽을 만들어내는 건 하지 말아라. 네. 차라리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건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방송 듣고 계신 김진희님께서도 돈 없이도 정치할 수 있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기회평등 공평주의에 맞죠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 시작되죠. 23일까지 이어지는데 어제 이제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들 간 또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 설전.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영리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통 크게 양보하는 것 같으면 실리는 챙겨요. 대표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 선호 투표를 받아들이면서 통 큰 모습이죠. 그런데 청년 최고위원 분리 투표하는 걸 막았잖아요. 네. 그럼 정민철 됐을 거예요. 하나 막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는 이게 송영길, 김용을 출마시켜주면서 대인배적인 모습 보이면서 오히려 제가 볼 때 송영길 놓으면요. 김민석이 표 가져가요. 네. 오히려 저는 1차 1순위에서는 정청래가 1위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정청래 전 대표가 송영길 의원하고 김용 부원장 출마시켜 준 겁니까? 최고위에서 억지로 막았으면 네. 억지로 막았으면 이게 6개월이고 당비 6번 안 냈으니 근데 그걸 통 총심이 크게 들어갔을 것이다. 그게? 예, 통 크게 저는 그렇죠. 정청래에게 최고위원이 3명 있으니까 제 말은 그럼으로써 오히려요. 정청래가 저는 1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게 송영길이 3위 했을 때 그 2순위 표를 가지고 김민석이 가가 역전해가 50% 넘었을 때 정당성 문제가 두고두고 걸릴 겁니다. 1순위에는 졌는데 2순위에 선호투표로 역전됐다. 그럼 이게 과연 정당한 후보냐. 네. 이게 논란이 두고두고 있을 거예요. 우리 저는 지금 정청래가 소리 소음 없이 실리를 챙기면서 상당히 선전하고 초반 기세를 잡고 있는 게 특히 2명이 좌우할 거야 아마 유시민, 김어준이에요. 장동혁은 누가 만들었냐? 네. 고성구하고 전환기를 만든 거예요. 고성구하고 거의 비슷한 게 유시민이에요. 네. 그다음 전환기라고 비슷한 게 김어준입니다. 이렇게 강성들이 만드는 거예요. 좀 그래 봐요. 네. 좋아요. 네. 노 변호사님. 아니 청년 최고 문제는 물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실제 그거보다는 최고위원 자리를 하나를 그러면은 청년에게 또 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성 최고위원에게 또 내줘야 되고. 네. 그럼 기본적으로 최고위원회에 나오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아요. 어차피 지명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굳이 이거를 청년 최고위원 자리를 이렇게 줘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없애버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바터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정리가 좀 되었던 거니까 그건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시민 작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 내일 또 유시민 작가의 참전 상황을 좀 보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영리하게 잘하고 있다는 맞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나 되게 통 크게 선당우사하는 모습이야라고 보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선호투표제도 양보했고 뭐도 양보했고 막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네. 김용도 내가 나가게 해줬고 송영길도 나가게 해줬고. 근데 사실 그게 뭐 통 크게 보여진다라고 보지 않아요. 이번에 예비 경선은 중앙위원회가 30%, 그다음에 또 당원, 권리당원이 또 30%, 뭐 일반 여론이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지 네.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들은 다 정치 고관여층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다 어떤 그림을 그려주려고 하는 건지 너무 뻔히 다 알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서 정청래가 큰 그림을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멋지게 자기가 다 양보하는 것처럼 해서 뭔가 좀 이득을 얻었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 상황에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보여집니다. 예비 경선은 중앙위원 투표 35%, 권리당원 투표 35%,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30%로 네. 실시된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네. 김민석 그리고 네. 정청래 후보가 날선 그 언사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두 사람이 아무래도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2강 1중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 명이 올라갈 걸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김민석 그리고 송영길. 송영길. 그 이제 두 분이 이제 누가 1등을 하느냐. 물론 뭐 예비 경선 끝나고 나서 본 경선이 중요하긴 하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서정욱 변호사 생각이 다르게 김민석 후보가 1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론이 많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두 분 얘기했잖아요. 뭐 유시민, 김어준. 근데 그게 그분들의 영향력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보수는 아직도 구성국 씨가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예전에는 그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 함께 간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지지를 많이 보냈었지만 지금은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향력 예전보다는 물론 영향력이 큰 건 맞아요. 그건 뭐 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사람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잖아요. 친명, 친청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명칭만 봐도 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대결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 이미지로 간다고 하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서정욱 변호사의 예측은 빗나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답을 해줘야지. 내 예측이 빗나갈 거냐? 뭐 이렇게. 예측이야. 맨날 빗나가는데. 맨날 빗나가요. 네, 자주 빗나가요. 어제 그 예비 경선 합동 연설회 후에 정청래 후보 차량이 습격을 당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난번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방에서 이렇게 또 다니실 때 전주인가 어딘가에서 그 수행 차량하는 이제 조희대 차량 말고 그 차를 수행하는 다른 차가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고가 좀 문제가 났다면서요? 났었잖아요. 네. 그때 되게 좀 불안한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이번에 또 정청래 대표 이번에 전당대회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습격당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습격 테러도 사실은 좀 안 좋고 그래서 네. 정치하시는 거나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로서 우리가 판단을 해주는 것이 맞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사람의 뭐 상황을 위협하게 만든다 이거는 매우 후진적이고 매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네. 네. 자, 보안 수사권 존폐 놓고 이제 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토론이 예정됐었는데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한 의원은 이제 공개 토론 거듭 제안하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이거 성사될 것 같습니까? 토론하자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도 너무 설치는 거고요. 네. 무소속 한 표가 뭐 국회 법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제일 좋은 거는요. 저는 국민의힘의 대표주자하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대표주자하고 한번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대표적인 게 국민의힘의 나경원 법사위 간사 있잖아요. 네. 판사 출신이고 나경원. 저쪽에는 이제 원래 김용민 의원이 이거 제일 많이 주장했어요. 또 법사위 간사잖아요. 네. 제 생각에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김용민 의원과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뭐 언론사에서 둘이 토론한다든지. 뭐 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죠. 갑자기 이건태는 이거 완전히 최고위원 놀라고 자기 장사하려고 놓은 거예요. 최고위원인데 인지도가 낮으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 대변인이잖아.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고심하고 좀 남겨두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태가 넣어가지고 없애더라고 안 맞잖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이 무슨 대표성이 있어요. 무소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토론은 필요하다. 다만 저는 나경원, 김용민 뭐 이런 대표성 있는 두 당의 율사들이 나와서 한번 멋지게 한번 토론해봐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또 전영기 의원이 방송에서 한마디 그 했다고 둘 다 맞잖아요. 페이스북에다가 썼잖아. 전영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영기 의원 내가 그냥 한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받아버리냐 이제 이렇게. 전용기 나오라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 서로 말이 좀 웃기는데 그게 바로 웃긴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표성 있는 사람들끼리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민주당에서 왜 상대를 안 하는 겁니까 한동훈 의원? 아니야 기본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하고 상대할 필요가 전혀 상대거리가 안 없다. 된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한동훈의 스타일이
하죠. 한동훈이 네. 원래 토론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토론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자기 장사할 게 분명한데 거기에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민주당 내에서 지금 현재 하나의 입장으로 완전히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이 지금 보안 사건 남겨놓냐 아니냐 가지고 얘기가 계속 있었었고 지금은 이제 보안 수사권은 없애든 대신에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좀 정리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당에서 그거를 명확하게 딱 하나의 당론으로 채택해가지고 뭔가 통일된 의견이 나가줘야 되는데 A의 의견과 B 의견이 다 공존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한동훈 의원이라고 하는 이 무소속 한 명의 그 인재 겨우 의원 된 한 달짜리 의원하고 뭐 얘기해갖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 이건태 의원도 그 당시에는 좀 약간 성급하게 잘못 받았다. 그래서 사실 당원들이 엄청나게 당신 뭐 하는 거냐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단 민주당 내에서도 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열리잖아요. 네, 의원총회 열리죠.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뭐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지난번 1차에서도 사실은 결론이 안 나고 끝났는데 네. 토론회도 지금 진행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결론이 날지는. 그러니까 결론이 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론이 난다면 예를 들면 좀 연기하고 전당대회 전에 하기보다는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가자면 결론이 나겠지만 전당전에 끝내자는 것과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게 되면 네. 또 의원체를 할 가능성은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결론을 반드시 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이 난다고 하면 시간을 두고서 논의를 더 해보자. 이렇게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지만 네. 딱 부러지게 뭐 한다 안 한다. 예를 들면 폐지다 아니면 제한적으로 둔다. 요 부분 가지고 결론 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상대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여기 조사 결과를 보면 보안 수사권 유지는 61%입니다. 폐지보다 많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가 46%, 폐지가 39%였습니다. 서 변호사님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예상대로인데 이게 근데 조심할 게 유시민 그분도 착각하는데 네. 이게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분리된 상태에서 노는 게 보안수사권이에요. 오히려 수사권하고 기소권 합치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거지 보안수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수사 기소가 분리가 전제고 그 속에서도 이게 보안수사는 예외적으로 동일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거니까 네. 마치 이게 검찰한테 독자적 수사권을 주는 것처럼 오해를 하더라고 유시민 작가도. 네. 그러니까 저는 용어를 좀 바꿔봐도 될까. 예를 들어 이게 돌려차기 부산에 보면 항소심에서 네. 뭐 이게 피해 여성에게 그 청바지에서 DNA가 녹아 강간했잖아요. 네. 공소를 유지하다 보면 이게 사소하게 불러가지고 뭐 정인이나 참고인들 뭐 물어보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이게 임의 수사라고 안 하는데 되는 거죠, 뭐 영장까지 해가 강제 수사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떤 공소 사실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임의적인 거 있잖아 수사. 네. 뭐 불러서 목격자한테 이야기 좀 들어본다든지 우리 공소 유지하다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수사라는 말을 좀 빼버리고 그냥 보충 조사권 그럼 수사권이 없으니까 네. 이것 때문에 뭐 진짜 엄청난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이게 강성 지지층들이 반대할 수 있잖아. 네. 저는 요건을 더 엄하게 하고 좀 이게 욕 필요하다는 명칭까지도 굳이 수사권이라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남기는 놔야 돼요. 지금대로 하면 이게 항소심 하다가 의심스러운 게 있는데 불러서 물어보는데 야 너 수사인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뭔가 대책은 좀 필요해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법조인들은 서정욱 변호사 같은 말을 해요. 실질적으로 김영민 의원이나 뭐 박은정 의원처럼 법조인이면서도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은 좀 소수인 것이고 네.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은 보안수사나 수사권이나 검찰이 또 일단 1차선에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걸러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보다도 그 조직이 얼마나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사건을 암장하느냐 이 상황에서 자기네 조직 이기주의를 드러내느냐 문제 이런 거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불가피함 또 최소한의 그런 상황에서는 보안사건 폐지하는 쪽보다는 유지하는 쪽으로 조금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동안에 변호사들이 이제 말을 못 하고 있다가 네. 이번에 오히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말할 수 있는 오히려 공론장이 만들어져서 왜냐하면 모든 제도는 다 완벽하게 그냥 다 좋은 걸로 갈 수만 없잖아요. 이 70년 상황을 바꿔놓는 데는 당연히 제도가 바뀌면서 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갑자기 바꾸면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비교해 봤을 때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법조인들 대다수가 동의하는 또 내지는 일반 국민들이나 민주당 지지층도 많이 이제 대다수가 유지하는 쪽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이제
검찰이 나쁜 짓 한 거를 우리가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이제 그거를 좀 견제하는 장치를 좀 더 촘촘하게 마련해내는 측면들을 조금 더 한번 해보자. 왜 보안 사건을 폐지하자는 쪽의 주장을 딱 살펴봤을 때 완전히 폐지한다고는 좋은데 그거 다 좋은데 그럼 그걸 어떻게 그런 문제점을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래 물어보면 그 네. 대안이 조금 별로 안 나와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조금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최 교수님 아까 이제 전당대회 이후로도 이게 좀 유보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대표 후보들은 지금 폐지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나는 서정욱 변호사 말은 별로 동의 안 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 얘기만 정확히 잘 얘기했어요. 유시민 작가가 그걸 포장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유지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마치 수사권을 주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일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법률가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그 말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보안사건 폐지라는 말을 하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폐지에 동의한다고. 또 기본적으로는 수사권 완전히 뺏는 걸 폐지하는 거를 동의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말이 보안 수사권이나 말이 나와서 그런 건데 제한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내용 중에 뭐가 문제가 있거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판단됐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로 보안 수사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제한적 보안 수사권을. 근데 이제 뭐 유시민 작가나 뭐 이런 분들은 그걸 마치 그냥 그걸 가지고 수사를 다시 해가지고 뭐 별건 수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들 맘대로 수사를 끌고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 전당대회에 나오는 대표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걸 뭐 주자 이러는 순간 완전히 반개혁색으로 몰리게 돼요. 표를 잃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모두 다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 보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주자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네. 서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장외로 주로 많이 투쟁을 하고 있고 예.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내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쌍끌이 하자. 우리 집토끼와 산토끼를 다 잡자. 이 전략이 상당히 성공한 안 된다고. 안 둘이 된다고요. 둘이 교배가 안 된다고요. 아니 쌍끌이는 지금 장 대표하고 정 원내대표하고 딴 합의가 데서요, 딴 된 데서. 사항입니까? 서로 지금 같이 아니 달려요. 뭐 합의를 하고 묵시적으로 쌍끌이하고 역할을 있는 좀 분담해서 네. 재헌절날도 그냥 원내 행사 가고 네. 또 이게 장 대표 올림픽공 거기도 이게 그 목소리가 국민 여론을 꽤 높아요. 그럼 아니, 장 근데 대표 아니면 누가 그 목소리를 흡수합니까? 장 대표하고 정 원내대표는 지금 의사소통은 원활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뭐 약간의 미세한 뭐 틈은 좀 균열은 보인단 말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협조가 잘 되고 지진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 싸움 걸로 붙이려고 알고 하는 있어요. 거예요. 싸움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서정 변호사가 원래 뉴 한동훈을 갔다가 또 다시 장대으로 돌아오면서 돌아왔어요. 약간 좀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건데 이상해졌어, 지금. 실제 정전식 원내대표 그러지 않아요. 투트랙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장대하고 포기 뭐 이런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세한 차이 네버. 지진 작가. 지진이야. 아니 근데 궁금한 거는 안철수 의원이 요즘 장동혁 대표랑 좀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인데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한테 긁혀가지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한동훈 때문에. 한동훈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삐져가지고. 한동훈한테 상처받아서 장동혁 대표한테 간 거예요? 그분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아주 자잘자잘한 거에 되게 이렇게 꽂히면 약간 좀 자잘자잘한 거 신경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서정욱하고 틀려요. 근데 서 변호사님 삐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서면서는 안 삐져요. 서면서 저런 거는 삐질 게 절대로 안 아니야. 삐져요. 자기한테 좋은 말이야 게다가. 네. 그러면 안철수 의원과 장동혁 대표가 둘이 뭔가 이렇게 손을 잡았다고 네, 그건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일시적으로요. 일시죠. 일시적으로 이게 안장 5월 동주처럼 안장 동주 일시적인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안철수 다음에 당권 노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장동혁 당권 놉니다. 싸우지. 그러니까 안철수는 장동혁 지지표 가지고 내 당권 도움받을 해도 예. 장동혁 대표가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이게 그때 되면 다시 또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일시적인 거예요. 그때 최진민 교수가 그 배 밑으로 들어가서 구멍이 빵 뚫릴 거야. 여기 서정욱 변호사랑 손잡고. 아 요즘 그 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두고 뭐 네. 말도 하기 싫어요. 저는요, 나 뒤에 보셨어요? 버티다가 미안한 말인데 진짜 버텼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너무 멍청하게 하이닉스가 제일 높을 때 예. 285만 원대 그때 샀어요. 13주를 돈도 없어가지고 13주를 샀어. 그거는 이제 본주를 사신 거고 근데 레버리지 ETF 하신 건 아닌 그건 거고. 상관 아닌데.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또 삼성전자도 내가 19주를 샀어요. 네.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 28만 원인가
아니 37만 원이가 그랬어요. 사자마자부터 완전히 떨어졌고 지금 100만 원씩 10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 지금 손해를 갑자기 봤는데 이게 주식의 상황이구나. 네. 나같이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끼어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근데 여기 레버리지까지 들어간다. 아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해야 된다, 국정조사해야 된다 요구하고 있는데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물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완책을 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자체를 뭐 도입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뭐 잘못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유럽이나 홍콩 이런 데 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지금도 있으니까. 미국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유는 그거였어요. 외국 우리나라 자본이 금융시장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보겠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홍콩은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 보호도 하고 좀 더 우리는 촘촘하게 보호를 하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시행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금액이 적고 이런 부분도 도전할 수 있게 하고 이러다 보니 또 현금이 없어도 할 수 있게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건데 저는 이번에 잘 이제 보완책 만들었으니까 이걸 또 폐지하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수십조예요. 그거 폐지하는 순간 엄청난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시작한 게 잘못이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예상을 못하고 했던 부분들은 정부가 되돌아보면서 다시 보완책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 레버리지 DF는 뭐 필요시 추가 대책 마련하겠다, 마련해야죠. 신속 마감 대응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좀 지켜보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종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